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물을 짓는데 광주시와 북구청이 1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변단체 건물을 세우는데 거액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논란이 큽니다. 국민의례 묵념 대상을 통제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앞으로도 각종 행사 때 5월 영령들을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올해 첫 우시장이 문을 열었지만 김영란법 시행과 경기 침체 탓에 농민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광주시와 광주 북구가 새마을회관 건물 건립 예산을 지원한 게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새마을 운동이 재평가되는 바닥에 관변단체 건물을 세우는데 거액의 혈세를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이 새마을회관 가건물은 곧 털리고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광주 북구청이 6억 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주시가 건축비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예산안이 최근 광주시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새마을회가 내는 자부담금 2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약 11억 원이 넘는 세금이 광주 북구 새마을회관 건물을 짓는 데 투입되는 셈입니다. 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해서 16개 광역시 중에서는 지금 부산하고 제주만을 제외하고는 시도지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적폐 청산을 외치는 지금 시국에 박정희 사업에 불과한 새마을운동 사업에 거액의 시민 혈세를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신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운동이 다시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아하죠. 특히나 이 광주라는 곳에서 이게 아무 의심 없이 이걸 해줘도 되는 건가. 광주시는 서구 새마을회 등 다른 지역도 요청하면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새마을회관에 광주시가 연간 운영비를 주는 것도 모자라 별도 건물까지 세금으로 마련해주는 건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때문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새마을회 광주시 지회는 새마을회가 평소에 펼치는 봉사활동을 보면 회관 건립비 지원은 당연하다면서도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세월호 사고 1000일을 앞두고 광주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새해 첫 광주 촛불 집회 역시 세월호 1000일의 기다림을 주제로 추모 분위기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앞두고 추모 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시민들. 노란 종이 위에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그 304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잘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써보면서도 굉장히 많다고 느끼잖아요. 써도 한없이 많은 숫자잖아요.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일부러 다 쓰고 있어요. 시민들은 지난 3년간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 꾸준히 이어온 추모 순례를 이번 주말에도 광주 일대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 저희가 노란 조끼를 입고 그 길을 걸을 때 세월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요. 새해 첫 촛불 집회 역시 세월호 1000일을 추모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11차 촛불 집회에서는 시민들이 촛불뿐 아니라 세월호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색 바람개비를 들고 행진하게 됩니다. 또 노란 풍선 416개를 날리고 촛불로 세월호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정부의 국민의례 훈련 개정과 관련해 광주시는 앞으로도 각종 행사 때 묵념을 통해 5월 영령들을 추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페이스북에서 묵념 대상을 통제하려는 것은 전 근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외에 묵념 대상을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자부는 논란이 일자 재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반쪽짜리 파행 운영으로 환자들로부터 외면받던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개원 3년 만에 경영 정상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병원 곳곳에서 환자들이 재활치료에 한창입니다. 개원 이후 한동안 텅 비어있다시피 했던 병원, 이제 환자들로 북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동하기 불편했던 통로들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됐고 로봇 치료기기 같은 고가의 기기와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도 다수 충원됐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여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다른 데로 가야 되나 그럴 생각할 정도로 많이 분위기가 어두워 있고 한층만 하다 보니까 시설이 좋아져서 이제 할 수 있는 운동이 더 많아졌다는 거.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원 이후 적자를 면치 못했던 병원 운영도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서며 안정을 찾은 상황. 이전에는 70여 개의 병상이 겨우 운영됐지만 지금은 170여 개의 병상이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환자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300억 원이 투입돼 문을 연 재활전문병원. 문을 열고 3년 내내 계속된 적자 운영과 질 낮은 의료 서비스의 악순환이 거듭되며 눈총을 샀지만 광주시가 예산 지원에 나서고 위탁 운영 주체인 조선대병원도 이윤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양 기관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되고 또 특별히 장애인 단체에서도 많은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국 6개 재활전문병원 중 유일하게 사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호남재활병원. 이윤보다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려는 노력이 공공병원을 살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임금 체불액이 증가했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73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억 원 7.1% 증가한 규모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체 체불임금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인간문화재로 판소리 심청가의 보유자인 성창순 명창이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시립 국국단장을 지낸 성창순 명창은 국악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는 등 국악의 세계화에 앞장서왔고 최근에는 보성에 판소리 예술관을 짓고 후악을 양성해왔습니다. 고인의 영결식은 오는 9일 보성 판소리 성지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I가 끊임없이 터지면서 축산농가의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올해 첫 우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대목이었던 설이 다가오고 있지만 농가 고민이 큽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소가 하얀 입김을 내뿜는 새벽. 전남 각지에서 경매에 나온 소들로 우시장이 가득 찼습니다. 평소보다 100여 마리 많은 300여 마리가 몰렸습니다. 올해 첫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2017년 새해 첫 장입니다. 1월 6일 암소 비유구 1차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AI로 가금류 축산농가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우시장 내부에서도 가축 질병에 대비한 방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더 방역, 소독을 잘해서 올해는 전국적인 축산인들이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기를 바라고요. 농민들의 새해 바람과 달리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 시장이 위축되면서 400만 원 육박하던 송아지 가격이 300만 원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도축 물량이 1년 만에 20% 가까이 줄었는데도 가격은 10%가량 하락했습니다. 설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수요가 불확실해 가격 약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한우 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한우 농가의 조기 출하 자제와 쇠고기 소비 촉진 행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민의당이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광주와 보성에서 각각 개편대회를 열어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당 위원장으로는 권은희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해 추행 과정만 거치면 되지만
전남도당 위원장의 경우는 윤영일, 이용주, 정인화 의원 등 초선 의원 3명이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편대회에서는 당대표 후보들도 참석해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오는 15일 치러지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내일 낮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당대표를 출마한 문병호 전 의원과 송금주 의원, 황주홍 의원과 김영환 전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참석해 정책 대결을 펼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는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내일 낮 1시 15분부터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섬에 가면 마을 어귀에 돌담이나 숲이 조성돼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바닷바람과 애군을 막아준다는 우실이라는 마을 울타리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마을 길목에 높은 돌담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는 길에 지어진 돌담은 차가운 북풍 한설을 막아주고 나쁜 기온도 차단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전해집니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 후로 우한도 안 일어나고 그 바람도 이제 적게 닿았다고 이제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울타리라는 뜻에서 우실로 불리는데 섬마다 우실의 모양과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돌로 쌓거나 마을 숲으로 조성됐고 봄에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 울력으로 보수했습니다. 또 해마다 당제를 비롯해 큰 마을 행사를 치렀던 신성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서남의 섬과 바닷가 마을에서 우실은 빠질 수 없는 공동체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우실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것이고 또 그 이유는 당제를 여기서 지내기도 하고 마을 회의를 하고 그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을 지킴이 우실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사라지고 관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제가 서려 있는 섬만의 문화유산 우실. 일부 향토 유조로 지정되어 있지만은 관리나 보존 대책은 거의 없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내기 보병 제31사단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중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부족한 공부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삼성드림 클래스 겨울 캠프가 열렸습니다. 영광군이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삼계탕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 씨앗재단이 구례 지역의 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전라남도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계속 웃돌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2.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기온 오르면서 오늘 12도, 내일 13도로 평년 기온을 8도에서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저녁에는 점차 흐려지면서 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5mm 안팎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 다시 맑아지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안개도 자욱한데요. 당분간 큰 일교차로 인해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장성이 영하 1.2도, 담양이 영하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나주와 화순의 낮 기온 11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도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보성의 낮 기온 1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조금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까지 포근한 기온 유지되겠고요. 다만 비가 한 차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음 주 강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